백화점의 과학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는 백화점 측의 따뜻한 배려일 겁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걷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물건에도 시선이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매장 입구 오른쪽에 주력 상품을 배치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의류 매장에는 간의 의자 혹은 소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대강 고르고 빨리 가자 라고 하기 때문에 남편을 소파에 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하 식품 코너는 벽면에 과일과 채소, 안쪽 벽면에는 고기와 생선을 배치합니다. 왼쪽에는 음료수, 과자, 가운데는 생필품을 배치합니다. 안쪽에는 시식 코너를 마련합니다. 커피 원두를 꺼내기 위해서 카운터 아래로 허리를 구부려야 했던 방식을 바꿔 원두를 카운터 맞은편에 올려놔 시간을 아낍니다. 또 볶은 원두의 종류마다 서로 다른 색깔 스티커를 붙여 직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합니다. 지난해 맨 처음 린 방식을 도입한 스타벅스 오리건주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만드는 시간이 평균 25초에서 23초로 2초 줄였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다소 복잡한 카푸치노의 경우 45초에서 8초나 단축되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이런 변화가 일단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만 6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스타벅스는 연간 매출의 24%인 약 25억 달러가 매년 인건비로 나갈 정도로 고용 관련 지출이 높습니다. 스타벅스의 헤이든 부사장은 걷고 꺼내고 구부리는 식의 움직임이 바리스타가 보내는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자잘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걷어낼 수 있다고 하면 똑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판다고 하면서 고급스러운 카페 이미지를 강조했던 스타벅스가 결국 맥도날드나 던킨도너츠 등 패스트푸드 체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바리스타를 로봇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페가 공전으로 바뀌고 직원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스타벅스 내부의 불만도 있습니다. 즉 서비스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비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보면 인지적 반응이라고 해서 생각이나 지식이 머릿속에서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서비스 현장의 이미지는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 수준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죠. 감성적 반응이라고 해서 무드나 태도가 마음속에서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비스 현장의 각종 요소들은 소비자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적 반응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것들이 몸 전체에서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각된 서비스 스케이프는 즉각적인 생적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조건들은 소비자가 서비스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 사회문제연구소의 인류학자들은 객장에서 좋은 향기가 날 때 슬롯머신 매출이 약 45%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상큼한 오렌지나 페퍼민트 향이 날 때 사람들이 무대에서 더 오랫동안 춤을 추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비행기 안에 스테판 플로리다 워터스라고 하는 고급 향수를 뿌린다고 합니다. 승객들에게 나눠주는 뜨거운 물수건에도 몇 방울 뿌립니다. 승무원들도 이 향수만 사용하고 그 결과 싱가포르 항공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고급스러운 향을 이 항공사와 동일시합니다. 향기가 주는 효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향기 자체가 고객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둘째 향기가 나는 상품의 감각적 가치를 높여주며, 셋째 향기가 나는 매장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들고, 넷째 고객들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주고 따라서 매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향기 마케팅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정육점은 주변의 대형 할인점과 마트 때문에 몇 년째 매출이 줄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주인은 고기 굽는 냄새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고기 요리의 냄새가 행인들을 가장 자극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에 가게 앞에서 달콤한 양념 갈비를 구웠습니다. 결과 3개월 만에 정육점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사는 1990년대 초 스타벅스와 협력해서 커피향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승객이 탑승하기 전 비행기 안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내리게 했습니다. 많은 승객이 탑승하면서 커피향을 맡고는 향기로운데 이 커피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당시 시애틀 지역에서만 알려져 있었던 스타벅스 브랜드를 미국 전 영역에 알리는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입장에서도 고객들의 호의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양사에 모두 좋은 시너지를 발생한 사례이지요. 향기나는 매장에서는 즉 고품질을 경험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또 반면에 가격은 싸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소비자 개인 행동과 관련해서 접근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행동입니다. 머물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관계를 쌓아가길 원하는 행동입니다. 회피 행동, avoidance behavior는 장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행동입니다.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관련성을 없애고 싶은 행동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비스 현장 내의 물리적 변수들이 고객과 종업원 간의 상호 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즐거운 미용실입니다. 동경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기, 특히 쉴이면 고객이 줄을 이을 정도로 대인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경영자인 고장신가 씨가 고안해낸 고장풍의 커트와 함께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점과 점포의 분위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이 점포를 꾸며서 밝고 심플한 연출로 도저히 미용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음악도 점포의 분위기에 맞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을 틀어주었습니다. 고객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멋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이라고 하면 그냥 머리를 자르는 곳, 그냥 머리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용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잘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느 미용실을 가건 미용사의 실력은 비슷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고객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분위기로 꾸며진 미용실인 것입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물리적 증거와 전략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서비스 목표와 비전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물리적 증거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비스 청사진이나 프로세스 등에 연결해야 되고 이미지 자료나 사진, 비디오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전략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략적 역할에 맞는 특성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디즈니 월드 사례입니다. 디즈니 월드에는 매년 2,5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이 방문객 수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방문객 수의 10배가 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객 60%는 재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디즈니 월드에 이렇게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공원의 청결함과 디즈니 월드 직원의 단정하고 친절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점 세상은 거칠고 혼잡하고 각박하고 부패해지는 데 반해서 디즈니는 따뜻하고 질서정연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쇼의 품질과 서비스를 최고로 꼽습니다. 디즈니 월드 관람관에는 전보다 오래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는데 디즈니 월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만 갑니다. 이러한 고객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디즈니는 고객은 항상 옳다는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트랙션 시설을 건설할 때도 언제나 이 시설에 대하여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둡니다.
고객이 여기에 들어올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는 기업입니다. 고객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촬영을 해주어 사진에 전 가족이 나오게 해줍니다. 손님이 많아 팝콘을 정신없이 파는 도중에도 가까운 음식점이 어디냐,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으면 팝콘 파는 것을 일시 중단하고 어느 건물 모퉁이에 들어와서 곧장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나는 바쁘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말은 디즈니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디즈니 울타리를 떠나 재입장하려고 하면 손바닥에 재입장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손바닥에 물론 팔뚝에까지 10개의 스탬프를 찍어달라고 불러댑니다. 손님이 쭉 늘어선 바쁜 중에도 어린이의 뜻을 다 받아주며 싫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미키마우스와 같이 사진을 찍지 못하고 울고 불고 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언제나 미키마우스가 있는 미키마우스 랜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7난장이 중 둘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든 직원이 친절히 대답해 줍니다. 나는 담당이 아니라는 말은 디즈니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디즈니 직원 모두가 공원 안에서 쓰레기를 보면 즉시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모든 직원이 합심해 하니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디즈니 직원들은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데 자신이 있어서 공원 안 매점에는 상품의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고객이 말을 걸어오게 하여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디즈니의 친절과 미소는 어디에서 올까요? 디즈니에는 직원들끼리 물론 임원들에게도 존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간에 서로 친밀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임원들도 가끔 미키마우스 등의 복장을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며 1년에 일주일은 티켓이나 팝콘을 팔거나 노이스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특히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사원을 가능하면 해고하지 않고 다른 작업장으로 전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원도 디즈니의 고객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목한 분위기로 인해서 매년 300명 채용에 7만 명이 몰려들고 있고 시간제 임직원 사원의 경우에 130개 대학의 학생들을 채용합니다. 남자 사원은 콧수염을 기르면 안 되며 긴 머리는 금물입니다. 여자 사원은 길고 색깔이 짙은 손톱 매니큐어를 금지하고 눈 화장은 너무 짙지 않게 하며 귀걸이는 커서 달랑거리면 안 됩니다. 즉 깨끗하고 단정하며 명랑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은 디즈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 기업 GM, GE, AT&T 등에서도 이 디즈니 대학에 자기 기업 간부들을 유학 보낼 정도입니다. 디즈니에서는 고객을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고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타고 노는 놀이시설을 단지 놀이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트랙션이라고 부릅니다. 청원 경찰은 안전을 위한 안내자이고 운전수는 운전 안내자이고 식당 직원은 음식점 주인 등으로 불리어져 모든 직원이 디즈니의 주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모든 사원은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쇼 무대의 배우라고 불리어지며 사원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을 한다고 하지 않고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원이 합심해서 디즈니 월드라는 쇼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디즈니 월드는 과거 6년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뛰었고 이익은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스케이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물리적 증거에 대한 기회를 측정하고 포착해야 합니다. 청사진에 표시되지 않은 서비스는 개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0분 이내 배달, 365일 직접가 제도, 계산대에서 화면을 고객 쪽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물리적 증거를 항상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하라. 진부화된 내용은 최신의 내용으로, 동물원에 새로 들어온 팬더는 공원의 모든 시설을 팬더로 테마로 합니다. 타 부서와 협동하라. 여러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승무원 업그레이드는 복장, 언어, 각종 예절, 음식 서빙, 엔터테이너, 항공 지식 등입니다. 진실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1980년대 세계국, 3개국 정부 소유 스칸디네비아 항공사 SAS가 있었습니다. 17년간 흑자에서 2년간 대폭 적자로 역전되었고 39세 최고 경영자 얀 칼센이 취임합니다.
1986년 연간 2천만 명의 고객을 운송하는 항공공사였고 1천만 명의 고객 서비스를 분석해서 고객당 5명의 직원이 접촉, 일회 응대의 평균 15초, 우리는 매일 5만 번의 진실의 순간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5회 곱하기 1000만 하면 5천만 번의 진실의 순간이 발생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사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15초 이내에 고객이 SAS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안 칼세는 항공사의 핵심은 바로 항공기, 정비시설, 사무실, 업무 수행 절차가 아니고 고객들의 순간적인 경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음식 트레이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 순간에 자신이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가 불결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고객 만족에서의 MOT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극히 짧은 시간 15초이지만 자사에 대한 고객의 인상을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순간일 겁니다. 진실의 순간은 바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고객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영혼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순간 15초를 보면 15초 동안에 고객을 만족시켜라. 세계 최연소 항공사 사장이 되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진정한 경영자는 변화를 촉진한다. 고객 중심의 전략을 세우라. 피라미드를 붕괴시켜라. 위험 뒤에 기회가 있다. 의사소통이 빨라야 고객의 의견이 반영된다. 고객이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다. 고객이 최종 평가자다. 직원의 만족이 중요하다. 새로운 물결이 시작된다. MOT 도입으로 SAS는 4,500만 불을 투자하고 1,200만 운영비가 증액되었지만 연간 800만 불 적자에서 7,100만 흑자로 바뀌게 됩니다. 독특한 전략 계획을 세운 덕분입니다.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정시 출발 캠페인, 코펜하겐 시내의 교통 거점 개선, 12,0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기여, 공항터미널에서의 전화, 문서 발송 등 서비스 시설을 갖춘 쾌적한 전용 대합실, 별도의 탑승 수속 창구, 보다 안락한 의자, 보다 나은 식사 제공의 덕분입니다. 서비스 접점의 유형입니다. 원격 접점이 있고 직접 인적 접점이 있고 간접 인적 접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접점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까요? 쌍방 간의 거래인 경우는 서비스의 거래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두 객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입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역할 실행은 서비스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목적 지향적이고 직무 지향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접촉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고객 인식이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접촉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0대 10대 12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 한 분을 모셔오는데 10불의 비용이 소요되고 고객을 잃어버리는 데는 10초의 시간이 걸리며 잃어버린 고객을 다시 모시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바로 MOT 관리의 중요성을 말하는 법칙입니다. 서비스 접점 관리입니다. 서비스 접점의 구성 요소 사이에서 서로의 통제 욕구를 통해 균형을 가져오는 겁니다. 서비스 접점 삼각 구조입니다. 서비스 기업, 외부 고객,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고객이 서비스 생산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진실의 순간이 형성됩니다. 이 진실의 순간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접점에서 고객이 마음속으로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는 상호작용의 순간입니다. 서비스 접점 삼각 구조입니다.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서비스 접점을 이루려고 하면 구성 요소 모두의 통제 욕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비스 기업 조직은 효율성, 조직 문화, 업무 절차, 고객의 구매 선택이나 접점 종업원의 직장 선택이 기준입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공통적인 믿음, 지향점, 서비스 조직의 정체성입니다. 업무 절차는 권한 위임, 통제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현장 종업원과 접점 종업원으로, 접점 지배는 서비스 조직에 대한 자율성과 고객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경향입니다. 서비스 역량은 상호작용과 일관성, 권한위임, 스크립트 개발입니다. 역할은 MOT 대응, 감정노동, 갈등 관리입니다.
최대 혜택은 최대한의 혜택을 통해서 서비스 접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경향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프로세스 역할 행동을 해야 되고 새로운 서비스나 신기술에 따른 학습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역할입니다. 고객 참여 정도의 역할은 사회적 규범이나 서비스 설계에 의한 각본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객은 각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객이 각본인데 고객이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고객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을 기계나 신기술로 대체함으로 해서 고객과 직원은 새 각본을 학습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셀프 주유소나 슈퍼마켓 셀프 계산대가 그 예가 됩니다. 고객의 역할입니다. 고객의 종류를 보면 경제적인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자신만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고객은 서비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고객입니다. 개인적 고객은 개인 간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입니다. 편의적 고객은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객입니다. 고객 유형별로 적정 역할을 설계해서 각본에 반영해서 적절한 접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행동 특성 관점에서의 소비자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 결정형 소비자입니다. 주로 상표에 충실한 반응을 보이는 고객이고, 인지적 소비자는 이성적 요구에 민감해서 조건부로만 상표에 충실한 고객이고, 가격 인지적 소비자는 가격, 경제적 상대 가치를 토대로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이고, 충동적 소비자는 상품의 예양을 토대로 구매하며 상표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이고, 정서적 소비자는 상품의 상징의 반응을 보이며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 구매하는 고객이고, 미분리의 소비자는 이상의 5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점 직원의 역할입니다. 진실의 순간 대응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설정된 진실의 순간에 대한 성실한 대응은 철저한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천병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정 노동자로서의 역할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얘기합니다. 접점 직원들의 감정 관리는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의 감정입니다. 갈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역할 갈등은 주어진 임무와 직원의 성격이나 가치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직장과 고객 갈등은 직장의 서비스 방침과 고객의 요구 조건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고객 간 갈등은 직원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다수의 고객 사이의 갈등을 말합니다. 특히 고접촉 서비스의 접점 종업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제 고객을 접했을 경우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는 금융상품, 원금 보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만취와 행패도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상황별 적절한 대응 방법이 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롤 플레잉이 필요합니다. 교황으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만나보고 싶어 북아프리카로 기나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 성자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한 수도사는 성자가 살고 있는 곳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성자를 만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성자가 된 구두 수성공입니다. 나이가 많은 성자는 기도하는 중이거나 금식을 하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남의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온 수도사는 이상하게 여기며 그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자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질문에 늙은 성자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것이라고는 구두를 수선하는 것밖에 없지요. 나는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고 가면 그 구두가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구두를 수선하지요. 그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성자라고 부르더군요. 고객을 위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접점의 구성 요소입니다. 서비스 조직은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전달 직원이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과 상호작용하면서 조직의 명령을 인식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은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비스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서비스 스케이프 적정 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